최종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구나. 어떤 경우는 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지방 극단적인 투자 수익률 한번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1억이 있었을 때 서울과 지방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1억 가지고 서울을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좀 확장하면 수도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도권, 지방 어디가 나을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 보통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가율 50% 하는 아파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1억 있으면 최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이 2억입니다. 네, 물론 대출을 한 60%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하면 2억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한 50% 정도 한다고 하면 그 경우도 최대 매매 가격이 2억입니다. 그리고 전세 50% 정도를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도 최대 매매 가격이 2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1억 투자금 들어가는 거죠. 부대비 제외하고 말이죠. 만약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한 5%씩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4년을 보유하면 총 20% 정도가 오르겠죠. 그럼 2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 20%가 오르면 총 얼마가 오른 거죠? 4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내가 얼마 투자했죠? 1억을 투자했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죠? 40%죠. 1억을 넣었는데 4천이 올랐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 1년 동안이 아니라 4년 동안의 수익률이죠. 그럼 이걸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년 동안 수익률은 사실은 연평균 수익률이 10%가량 됩니다. 오, 10% 나쁘지 않죠. 은행 수익률보다 높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운이 나빠가지고 한 절반밖에 못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최종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10%가 아니라 5%로 내려오겠죠. 반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상승을 절반밖에 못하면 말이죠. 최악의 상황을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방에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율이 80%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은 1억밖에 없는데 최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은 5억으로 커집니다. 5억에 전세 가격 4억, 전세가율 80%. 그럼 갭이 얼마죠? 1억. 똑같은 투자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연평균 상승률 5%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4년을 보였을 때 총 20%가 상승하는 겁니다. 매매가 얼마였죠? 5억이었죠. 5억에 20%면 얼마가 오르는 거죠? 1억이 오르는 겁니다. 1억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올랐어요. 수익률 몇 프로죠? 100%죠. 4년 동안이니까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수익률이 연간 2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운이 나빠가지고 절반밖에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5%가 아니라 매년 2.5%씩 올라가면 그러면 최종 수익률이 12.5%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뭘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전세가율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구나. 어떤 경우는 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자, 실거주를 하는 경우는 레버리지가 대출이죠. 갭 투자를 하는 경우는 레버리지가 전세 가격이죠.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출은 대출 비율이 중요한 거고요. 갭 투자는 전세가율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율이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다. 그러면 사실 서울을 하든 지방을 하든 엄청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근데 10%가 아니라 아까 예시에서 봤듯이 하나는 전세가율이 50%고 하나는 80%가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 하나는 2억이 되고 하나는 5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배까지 커집니다. 수익률도 그렇게 같이 커지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인 실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가면 전주시가 있고요. 거기서 1급지 신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도시 에코시티 대시양 34평 매매가격이 5억 5천, 전세가격이 4억 5천, 갭이 1억, 전세가율 81.8%. 만약에 이 아파트가 몇 년 동안 일지 모르겠지만 한 10% 정도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5,500이 오르는 거겠죠. 그럼 수익률은요. 내가 넣은 돈 대비 5,500이 오르니까 55%가 됩니다. 반면에 용인에 가면 그냥 되게 평범한 마을에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주보다는 좀 저렴한 시세입니다. 4억 8천.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3억. 그리고 갭이 1억 8천.
전세가율이 얼마일까요? 서울보다는 높은 62.5%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10%가 오르게 되면 4,800만 오르는 거예요. 그럼 1억 8천을 넣었죠. 근데 4,800 올랐어요. 수익률 얼마죠? 26.2% 되죠.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죠? 수익률이 2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눈높이를 달리 해가지고 수원에 가면 이제 화서동이 있고 화서주공 4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미래 신분당선역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시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억 5천 하네요. 근데 실사에 대한 가치는 너무 구축이라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3억 합니다. 전세가율이 54.5%입니다. 근데 갭이 어떻게 될까요? 2억 5천을 내야 돼요. 이 아파트가 만약에 10%가 오르면 5,500만 원 오르는 겁니다. 근데 투자금이 얼마죠? 2억 5천이죠. 그럼 최종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22%가 됩니다. 차이가 더 커지죠. 이걸 제가 좀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 전주에 있는 에코시티 대시항이 있고요. 그 다음 용인에 있던 양현마을 풍림 신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33평이었고 하나 25평인데요. 이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면 어때요? 어떤 게 항상 가격이 비쌌나요? 파란 색깔. 파란색이 누구죠? 전주 아파트가 과거에도, 그 다음에 고점에도, 바닥 시기에도, 지금도 여전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앞으로 시세가 과연 두 개 중에 누가 더 높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전주가 높겠죠. 이게 내재 가치라고 그냥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 두 개 아파트가 있는데 요 바닥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전에. 자, 이랬을 때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효율적이었을까? 물론 이 바닥 대비 두 아파트 모두 조금씩 다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사는 게 나았을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4억 8천 하던 게 지금 5억 8천 하거든요. 과거에도 전세가율이 80%를 넘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넘은 상태입니다. 왜? 전세가가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최근까지의 모습만 보면 사실은 전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상승 회복 속도가 좀 다르니까 오히려 가격은 얘가 조금 더 이제 점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가기는 가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을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주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많이 따라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전주가 저평가되면서 효율도 전주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체크하면 안 되고 저평가 여부와 효율 이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전주하고 화서주공 4단지 그래프입니다. 아까 둘 다 5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시세가 비슷합니다. 과거, 미래,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고점하고 다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지금 거의 고점이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라서 수요가 있는 거고 화서주공은 이제 미래의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계속 조금씩 선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회복 속도도 비슷합니다. 자, 이랬을 때 과거 바닥 시점에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 산다면 뭐가 나왔을까? 둘 다 상승폭은 비슷했단 말이죠. 효율이 어디가 높았을까? 압도적으로 전주가 높았죠. 2배 이상, 한 2.8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호재가 있으니까 또는 이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전고점을 회복하려고 하겠죠.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겠죠. 자, 그랬을 때 효율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전주가 나아 보여요. 전주도 특별한 단점이 지금 이 악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회복한다라고 시나리오 세우고 호재가 조금 화서 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금 전주 띄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지방에 있는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셨나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사면 돼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주를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실거주용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좋은 입지, 내가 원하는 지역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사용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전세 끼고 뭔가 사두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 이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전세가율은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수익률에 직결된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끔씩 무조건 전세가율만 높은 곳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어떤 도시든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저 외곽에 의정부보다 더 위에 양주 위에 포천을 가시고요. 남쪽으로 가가지고 평택 아래쪽으로 가시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도 3급지로 가시면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왜? 그곳은 집을 사고 싶은 수요보다 그냥 임차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1급지 신축인데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히려 저평가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서울의 강남이 만약에 전세가율이 80% 넘는다, 그러면 사실 그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가율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입지를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